시간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교과서 76, 77쪽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공부하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죠. 자석에는 S극과 N극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극 S극과 N극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하고 같은 극 N극과 N극, S극과 S극 사이에는 밀어내는 힘 청력이 작용합니다. 자석의 힘이 아주 멀리 있는 물체에도 작용하지는 않죠. 자석 주변에서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뿌려보면 자기장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나침반을 주변에 놓아봅니다. 나침반 바늘의 N극은 북쪽을 가리키죠. 왜냐하면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고 북극은 S극입니다. 나침반 바늘도 역시 작은 자석이기 때문에 지구 어디에서나 인력이 작용해서 나침반 바늘의 N극이 북극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석 주변에 나침반을 놓으면 자석의 자기장에 의해서 나침반 바늘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막대 자석 주위에 나침반을 더 놓아볼까요?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결하면 자기장의 모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쓱 들어간다.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개 나침반 바늘의 방향을 꼭 기억해 두세요. 예전에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전기장은 서로 별개의 것이고 전기의 힘은 반드시 도선 안에서만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덴마크 과학자 웨르스테드는 1820년에 전류에 관한 실험 강연을 하던 중에 우연히 놓아두었던 나침반 바늘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서 움직이는 걸 보게 되는데 이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실제 이런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웨르스테드는 그림처럼 철사와 나침반 바늘이 나란하도록 놓은 다음에 전류를 흘려주었더니 나침반의 바늘은 철사의 방향과 수직하게 90도 회전한 다음에 계속 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에는 철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었는데 나침반 바늘은 즉시 180도 회전했습니다. 웨르스테드의 발견을 접한 영국의 과학자 앙페르는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자기장 방향을 알기 쉽게 해주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 방향을 전류 방향으로 일치시키면 나머지 4손가락이 감싸쥐어 들어가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선에서 전류가 위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엄지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하고 도선을 잡으면 4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지금 오른손 들고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직선 도선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4손가락이 컴퓨터 화면 뒤쪽을 향하니까 나침반 바늘은 이렇게 됩니다. 도선의 뒤쪽에서는 손의 4손가락이 왼쪽으로 향하니까 나침반 바늘도 왼쪽으로 향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도선의 왼쪽에서는 4손가락이 나를 향하죠. 나침반 바늘은 이렇게 될 거예요. 도선의 앞에서는 4손가락이 오른쪽을 향하니까 나침반 바늘도 오른쪽을 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류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도선을 잡습니다. 오른손 들고 역시 같이 해볼게요. 직선 도선 왼쪽에서는 4손가락이 화면 뒤쪽을 향하죠. 나침반 방향은 이렇게 될 거고요. 도선 뒤쪽에서는 오른쪽으로, 도선의 오른쪽에서는 나를 향해서 앞쪽으로 나침반 바늘이 향합니다. 도선의 앞쪽에서는 4손가락의 방향이 왼쪽으로 가니까 나침반 바늘도 왼쪽으로 향하게 될 거예요. 이제 직선 도선을 이렇게 각지게 접어봤습니다. 오른쪽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 방향은 이렇게 오른손 엄지를 위로 들고 감싸주면 되겠죠. 그러면 1번 나침반 바늘의 방향은 이렇게, 2번 나침반 바늘의 방향은 내 쪽을 향하게 될 거예요. 자, 왼쪽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는 이렇게 엄지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감싸주면 되겠죠. 그럼 3번 나침반 바늘은 화면 뒤쪽으로, 그리고 4번 나침반 바늘은 내 쪽을 향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은 위에 있는 도선을 이렇게 감싸주면 됩니다. 그러면 도선 아래에 있는 5번 나침반 바늘은 이렇게 내 쪽을 향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직선 도선을 부드럽게 구부려 보겠습니다. 이것을 원형 도선이라고 합니다. 원형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 방향은 각지게 구부러진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 방향과 같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 원형도선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오른손 엄지손가락 방향을 일치시키면 자기장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도선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가운데 도선에서는 이렇게 나침반 바늘이 모두 우리 쪽을 향하고 있네요. 왼쪽 도선에서는 전류가 아래로 흐르면서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계속 오른손을 들고 나침반 바늘 방향을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2번. 자, 3번에서는 이렇게 잡았겠죠? 자, 3번에서는 내 쪽을 향하죠. 자, 4번, 5번에서는 이렇게 잡아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원형 도선을 그대로 90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원형 도선이 여러 개 있다면 이걸 바로 우리가 코일이라고 부릅니다. 코일 주위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은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쭉 이어보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쓱 들어가던 막대자석의 자기장 모양과 비슷합니다. 자, 실험입니다. 코일 주위의 자기장 실험장치, 니크롬선, 스위치, 전원장치를 연결합니다. 나침판 8개를 자기장 실험장치 코일 주위에 놓고 스위치를 닫은 다음에 나침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을 바꿔서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도 관찰해 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에나멜 선을 여러 번 감아서 코일을 만들었고 실험 영상에서는 굵은 구리선으로 만들어진 코일 실험 장치를 사용해서 관찰했어요. 선을 펼쳐 놓았는지 뭉쳐 놓았는지만 다르지 실험 결과는 같고 선생님은 펼쳐 놓은 코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7쪽에 관찰한 결과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세요. 전류가 그림처럼 위쪽 방향으로 흐를 때는 코일 주변 나침반 모양이 이렇게 막대자석 N극이 왼쪽에 있을 때와 바늘의 방향이 같았습니다. 전류가 아래쪽 방향으로 흐를 때는 코일 주변 나침반 모양은 이렇게 막대자석 N극이 오른쪽에 있을 때와 바늘의 방향이 같았고요. 이런 그림 코일도 함께 볼까요? 전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코일을 이루는 한 개의 원형 도선에 오른손 엄지를 전류 방향과 일치시켜주면 물론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왼쪽이 나오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장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일의 경우는 감겨있는 도선이 여러 가닥이니까 코일 앞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방향에 일치시켜서 내 손가락이 위로 올라가면서 감싸도록 잡아주면 이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이번에는 전류 방향이 반대입니다. 코일 앞쪽에서 전류가 아래로 흐르니까 내 손가락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감싸도록 잡아줍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오른쪽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코일 주위의 자기장 방향을 찾을 때는 코일 앞쪽에 보이는 전류 방향에 오른손 네 손가락의 방향을 일치시키면 이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됩니다. 또 거꾸로 엄지손가락 방향을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에 일치시키면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코일 주위의 자기장을 꼭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77쪽입니다.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한다. 코일에 흐르는 이것의 방향이 바뀌면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 전류의 방향이겠죠. 지하철 승강장에서 나침판을 들고 있으면 지하철이 들어오거나 떠날 때 나침반 바늘이 북쪽이 아닌 방향을 가리킨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지하철이 움직일 때 전류가 흐르고 그 주변 공간에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승강장에 들어오거나 떠날 때 나침반 바늘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